네, 안녕하십니까.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 6일에 김용부 원장님 항소심 선고가 되고 그날 법정 구속이 된 이후에 지금 오늘 2월 28일이니까 한 23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2월 6일 선고 이후 2월 7일부터 7일 날 첫 접견을 들어갔었고 그리고 매주 한 3회 정도, 월수금 정도 지금 접견을 하면서 본장님과 사건 관련 얘기도 나누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면서 좀 상고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의한 이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과학 증거인 구글 타임라인 자체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계속해서 신빙성이 없고 진술이 바뀌고 그리고 배달 사고까지 하면서 또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했던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어떤 형사 재판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 마무 정민용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항소심도 지금 1심과 동일하게 5년형을 선고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뭐 저희도 다 이해하기 힘든 그런 판결이었고, 김용부 원장님도 상당히 좀 힘들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안정을 찾으셨고, 일단 그래도 더 안에서도 힘을 내서 또 상고를 준비해야 되니까 더 힘을 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상고 준비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잘못된 판결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정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내일은 또 그 106주년 3일절이고 또 월요일 대체 공휴일까지 해서 3일간 또 토, 일, 월 3일간 접견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장님도 주말이 가장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저를 비롯한 제 변호인단이 지금 그대로 해서 계속해서 접견을 하면서 이런저런 뭐 재판 준비부터 해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접견이 안 되다 보니까 혼자서 계셔야 돼서 상당히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런 연휴 같은 경우에는 접견이 안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좀 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장님 이번 연휴 동안에 또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좀 본인 또 좀 이런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하시겠다고 자료를 좀 가져다 달라고 해서 저희가 좀 재판 항소심에서 제출했던 이런 어떤 변론 요지서부터 해서 이건 항소심 사건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좀 검토를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해서, 연휴 이후에 3월 4일 접견해서 또 좀 더 정리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뭐, 김영곤 양 항소심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 정치상부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고, 또 다양한 분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 변호인단이 입장문을 좀 냈었는데 한마디로 항소심 판결은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다. 과학적인 증거인 그 타임라인 그것도 점으로 찍히면서 그 변조, 수정 불가능한 그런 타임라인의 동선이 다 찍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타임라인의 과학적인 증거 능력을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또는 검찰도 그걸 타임라인을 가지고 증거로 제출을 해서 기소하였고 법은 또 그 타임라인을 가지고 많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걸 타임라인이 빨간 점으로 다 찍히면서 수정이 불가능했고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된 5월 3일자 그 타임라인에도 그 전혀 그 반포 서울을 벗어난 그런 흔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그 타임라인 증거 능력을 배제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뭐, 변론을 재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라고 뭐 성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입증이 좀 힘들다. 그러면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의 그런 의문이 있으면은, 그런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게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그 과학 증거인 타임라인에서 그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일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간 적이 없는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고 단순히 유동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런 저희 변호인 측의 그런 주장을 배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입증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은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수차례 걸쳐서 김용 부원장의 금원을 전달했다고 주장을 했었고 그리고 명절에 뭐 금원을 주장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장을 했었지만 뭐 명절에 주장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동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다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4,7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원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그 중에서 상당한 금액은 유동규가 배달 사고로 본인이 가졌다, 전달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법원에서 인정했어. 그렇지만 유동 6억 부분에 대해서만 유동구의 어,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유죄를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네,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가 선고되었고, 그렇지만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고 이유서도 지금 곧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들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동규가 상당한 금원을 본인이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남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일본 해외 여행을 간 정황도 나왔고, 그리고 11억 8천만 원 상당한 금액을 전처와 내연녀에게 지급했던 내역들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차량을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나왔고, 또 아파트도 대형 평수로 이사한 그런 정황까지도 모든 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유동규가 어떤 뭐 갑자기 그 많은 돈을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현금으로 지출을 했다고 하면은 이는 당연히 그 남욱으로부터 받은 돈이 김용 부원장에 전달된 게 아니라 본인이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챈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볼 만한데도 불구하고 유동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배척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동규는 그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욱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뭐 정말 가벼운 형을 받았고요. 이런 걸로 보더라도 정치검찰과 딜을 해서 정치검찰이 원하는 그런 진술을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항소심 판사는 남욱이 왜 그런 본인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얘기할 그런 동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동기가 충분히 저희는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특히 더 그런 유인이 있을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배척하고 오히려 유동규의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단지 그렇게만 판단한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정리를 잘 해서 상고심에서는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정리를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안에서 혼자서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밖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김용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서 믿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김용 부원장 상당히 고마워하시고 또 더 힘을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치지 말고 아직 상고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고심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님의 결백함, 무고함을 꼭 밝힐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현재 심리가 결심이 됐습니다. 곧 평의에 의해서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 같은데 뭐 3월 다들 예상하는 게 3월 중순 전후로 해서 아마 윤석열 탄핵 심리의 선고기일이 정해질 것 같고 윤석열의 파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체에 걸쳐 그런 변론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이라든지 특히 윤석열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모두 본인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3월 중순 전후로 해서 윤석열이 파면되면 이제 5월 중순 전후로 해서 아마 대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정말로 우리 국격이 많이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되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이 상황에서 새로운 민주정권이 탄생을 해서 다시 우리 국격을 되살리고 우리 경제도 다시 살리고 네, 그래야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여기 서울구치소로 들어온 지가 지금 한 달 한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월 15일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다 이 경찰 차벽으로 지금 완전히 다 막혀 있는데, 오늘 또 저 앞에서 극우 지지자들 몇 명이 와서 좀 계속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저쪽도 이제 동력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20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별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서 계속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사는 곳이 의왕이지만 의왕이 상당히 조용하고 그런 사건 사고도 별로 없는 조용한 그런 도시인데 특히 이 서울구치소가 있는 지역은 더 그런데도 지금 이런 극우 지지자들이 와서 너무나게 혼란스럽고 또 이게 쓰레기 같은 것도 너무 많이 투척을 하고 동네 자체가 너무 좀 지저분해진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윤석열이 파면되고 윤석열이 형사 절차에서 정말 처벌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전 극우 지지자들도 더 이상 요 의왕에 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접견 이제 들어가야 돼서 접견 들어가서 또 김영 원장님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나와서 또 간단하게 말씀 나눈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접견 가는 동안에 저 극우 지지자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지 잠깐 한번 보시면서 네, 좀 기다려 주시면 제가 나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로 오 변호사님 들어가시는 거 보여드리고 여기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접견 마치고 나왔습니다. 한 40분 정도 네, 접견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자료들 전달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준비할지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부천에서 5시부터 저희가 이제 구조 동지들을 위한 동지의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도 좀 많이 관심 가지고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좀 안에 계시면서 밖에 소식도 많이 좀 궁금해 하시고 그러니까 혹시 뭐 가능하시면은 서신 등을 통해서 좀 이렇게 안부도 묻고 또 이런저런 뭐 좀 인사도 좀 전하시고 바깥 소식도 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 이 대법원에서 이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오늘 왔습니다. 이 대법원 이 형사소송 과정이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오면은 이제 받은 날로부터 20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2월 28일자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도착을 했기 때문에 2월 19일까지 2월 19일까지는 3월 19일까지는 소송 기록 접수, 3월 20일이네요. 오늘 첫날을 빼고 3월 20일까지는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계속 준비 중에 있으니까 뭐 시기적으로는 뭐 그렇게 촉박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대법원 2부의 재판장은 엄상필 대법관님이 재판장으로 네, 대법원 제2부에 배당이 되었고 이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송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고이유서를 준비해서 제출이 되고 그럼 상고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소심 판결을 제가 전혀 납득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에 상고심 잘 준비해서 정말 파기환송을 받아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토일월 3일간 지금 접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화요일 날 제가 또 다시 접견을 들어가서
그동안 좀, 본장님 좀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좀, 연휴 기간에 제가 좀 준비를 해서 화요일에 다시 접견 다녀와서 또 뭐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